네, 여기는 아파트 경제 핫스팟입니다.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입니다. 자, 저희가 요즘 또 하나의 주목받는 섹터 하면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하반기 반도체 시장 전망, 벌써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전문가를 모시고 반도체에 관한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오늘 아파트에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예. 바쁘시죠?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사실 이제 네.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네. 올해부터는 다시 전 세계 수요 공급 네. 좀 점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대만, 일본을 아, 다녀오거든요. 대만, 네. 일본의 주요 뭐 경쟁 네. 기업들, 아. 우리 기업들의 경쟁 회사들을 네, 네, 주로 네. 가는데 최근에 제가 3월에 갔다 왔고 또 6월 하순에 다녀와서 네. 이제 다녀온 내용으로 리포트도 오. 내고 예. 또 고객들과의 또 소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최소한 뭐 이번 주까지는 그 미팅이 많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기업들의 네. 2분기 2분기 실적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바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바쁘게 달리고 계신 와중에 또 저희 아파트까지 찾아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하면 사실 딱 떠오르는 저 같은 이제 주린이들은 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국민주식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려보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한다. 이 얘기는 네. 사실 들은 지가 꽤 됐어요. 네, 예. 그리고 돈을 쏟아붓고 있다. 네. 이런 얘기는 뭐 지금까지도 들리고 있고요. 그렇죠. 또 요즘 워낙 인공지능을 필두로 반도체가 또 뜨면서 네. 이제 스마트폰 시장도 둔화된 김에 네, 예. 파운드리를 키워보자. 새로운 먹거리다 얘기는 많이 들렸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TSMC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들리거든요. 네. 2005년부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진출을 했고 TSMC는 파운드리에만 집중을 해왔던 회사고 네. 경쟁 구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이 센터장님 보시기에 TSMC가 정말 뭐 삼성전자를 좀 공격적이고 위험한 경쟁자로 네. 생각하고 있는지 예. 그거를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삼전 입장에선 TSMC 점유율을 좀 뺏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좀 예. 점검해 주세요.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인텔이 파운드리에 들어올 때는 네. 그렇게 경계를 안 했는데요. 네. 경계하는 기업은 삼성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의도는 저희가 좀 더 봐야 되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조기에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으로 어쨌든 진입을 했고 네. 그리고 7나노, 5나노 이제 최근에는 3나노까지 네. 양산을 하기 때문에 선단 공정에서 이제 TSMC가 경쟁하는 이제 유일한 회사고요. 물론 이제 시장 점유율의 차이, 그 다음에 매출의 규모 많이 차이는 하죠. 네. 시장 점유율이 TSMC가 한 50% 중후반, 요즘에는 뭐 60%까지. 예.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그러니까. 산업을 다 설명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TSMC가 이제 뭐 6인치, 8인치, 그 다음에 12인치 중에서도 뭐 선단 공정부터 해가지고 모든 라인업을 다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품군도 뭐 아날로그 반도체부터 아주 디지털 반도체 내에서도 네. 3나노까지 다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제품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제품 비중이 상당히 높고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이제 그 비해서는 네. 이제 스마트폰 쪽에 많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자동차 쪽도 많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네. 있고 뭐 향후에는 이제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쪽 반도체 파운드리를 좀 많이 그게 좀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성과를 보인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이 2030년에 네. 뭐 1등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정 공정에서는 네. 뭐 아니면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한번 네. 많은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 공장을 2028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부터 가동을 하겠다. 여기에 돈을 300조를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TSMC도 그만큼 돈을 같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예. TSMC 입장에서 일단 삼성을 경계는 하고 있고 예. 삼성이 따라잡기 쉽지 않겠지만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거나 네. 아니면 매출액을 따라잡거나 뭐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뭐 아무리 저희가 뭐 바람이 있어도 네. 냉정하게 그거는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네. 이제 특정 공정에서는 뭐 3나노 예. 공정이든 뭐 아니면 특정 제품에서든 이런 쪽에서는 삼성이 노력을 한다면 네. 상당 부분은 좀 근접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7나노 이하 공정에서 오히려 TSMC 점유율이 더 높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점유율이 보통 네. 파운드리가 한 15%고 TSMC가 한 55%면
7나노 이하는 TSMC가 거의 네. 8, 90%고 그러네요. 삼성전자 나머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도전적인 목표일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뭐 게이트-올라운드라는 공정도 세계 최초로 했고 또 최근 들어서 수율도 많이 4나노 인쪽도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 이제 우리 팹리스 고객은 네. 파운드리 회사가 복수일수록 좋습니다. 아. 두 개를 쓰는 게 훨씬 더 안전적이고 그쵸. 그다음에 또 네. 웨이퍼 가격이나 이런 쪽도 네. 비교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좀 비교하면서 네. 깎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니즈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삼성이 좀 못했던 게 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고 네. 첫째 생산 캐파가 부족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만족스러운 이제 수율이 좀 안 나왔어요. 세 번째는 이제 특정 애플리케이션 위주로만 네. 주로 하다 보니까 모바일 쪽으로만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은 검증이 좀 필요했죠.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2030년에 네. 특정 나노에서는 선단에서는 삼성이 이제 거의 비슷한 점유율까지만 가도 네. 저는 뭐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이 좀 이탈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TSMC로 예, 예. 갔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런 회사들이 TSMC 3나노 대신 좀 4나노로 고개를 돌리면서 다시 삼성이 이제 수율도 개선하고 이런 와중에 삼성으로 올 수 있다. 예, 예. 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예. 말씀 주셨듯이 예.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들이 TSMC와 삼성을 재는 게 더 지금 더 좋은 예.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격차가 예. 캐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줄어들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율이 많이 개선이 된 것도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는 거죠? 4나노 수율은 만족할 수준까지 왔고 네. 3나노도 생각보다 빨리 좋아져서 네. 물론 이제 웨이퍼 캐파나 이런 건 아직은 적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하는 거래선들도 뭐 사실은 아주 특수한 네. 몇몇 뭐 하여튼 크립토 커런시 예. 쪽이라서 아직은 검증은 필요하지만 네. 그래도 왜냐면 수율이란 걸 많이 만들어 보면 그쵸. 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율도 좀 올라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퀄컴하고 엔비디아는 원래 삼성의 메인 고객이었는데 네. 뭐 어쨌든 좀 공정이 바뀌면서 뭐 엔비디아는 특히 최근에는 좀 TSMC 의존도가 네. 많이 올라가고 뭐 지금도 물론 삼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뭐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은 하고 있고 일부 올드 모델 같은 거는 여전히 게이밍 네.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근데 신규 제품들은 이제 다 TSMC로 갔고 네. 서버 제품은 예전에도 다 100% TSMC한테 의존을 했고 근데 이제 이런 쪽에서 약간 서버 제품까지도 서버에 들어간 뭐 일부 GPU까지도 네. 이제 삼성이랑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최신 제품은 네, 다 그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아마 이제 갈 때 이제 수율 이슈도 좀 있었고 해서 네. 뭐 바로 이제 내년에 아주 플래그십 퀄컴의 대표적인 뭐 스냅드래곤 제품 이런 제품들이 바로 컴백은 좀 걸리겠지만 네.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 3년 내에 다시 플래그십 까지도 이제 퀄컴이 좀 뭐 맡길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TSMC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예. 있죠.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그렇죠. 않는다. 예. 근데 삼성을 보면 사실 굉장히 능력자여서 멀티를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하고 예. 뭐 메모리도 하고 그렇죠. 또 일부 측면에서는 또 그런 회사들과 경쟁 관계에 있고 이런 게 장기적으로 삼성의 약점이 되진 않겠죠? 너무 독점적 솔루션으로 삼성이 잘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네. 그 스마트폰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합니다. 결국 이제 네. 상당히 거의 초기에는 독점적으로 의존을 했고 그 정도로 이제 확실하게 독점적이면 뭐 그런 식의 고객과 경쟁을 해도 네. 그 고객이 이제 어차피 컴플라이언스는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파운드리 사업부랑 어쨌든 DS는 반도체 사업부고 MX는 이제 스마트폰 네. 사업부니까 그게 완전히 같은 건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분리가 돼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마음이 있는, 불편하니까. 불편할 수 있는데 근데 워낙 이제 압도적인 기술을 보여주면 이제 그런 네. 부분도 많이 상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네. 이제 허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네. 해법을 삼성도 찾는 게 좋죠. 네. 제일 좋은 거는 뭐 고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음을 좀 녹이는 예, 것도 뭐 전략이 예를 들면 되겠네요. 뭐 바운드리 사업부가 네. 뭐 분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해법도 있는데 네. 아직은 이제 그걸 논하기에는 삼성 바운드리가 이제 커버해야 될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가 네. 왜냐하면 이게 DS에 같이 있으면
메모리 반도체랑 투자를 같이 할 수 있죠. 좀 묻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같이 좀 들어가서 네. 살 수도 있고. 근데 TSMC 영업이익률이 뭐 높을 때는 5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되게 낮거든요. 그러면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를 그 내부적인 현금 흐름으로 조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외부에서 그럼요. 차입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정말 중요한 장비를 의미있게 사야 되는데 차입할 때 그 부담 네.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우산 밑에 있는 게 당분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기를 좀 잘 극복을 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뛰어왔으면 하는 게 이제 보통 예. 주주들의 바람이라서 그렇죠.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스마트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에 삼성이 한창 클 때 예. 스마트폰이 정말 좋은 캐시카우가 됐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반도체로 전략이 또 넘어갔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느냐 아니면 예. 파운드리가 커지느냐 정말 차세대 먹거리가 파운드리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예, 예. 스마트폰 사업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네. 뭐 지금의 지위를 유지만 해도 잘할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수요가 줄고 있어요. 아, 교체 그렇죠. 주기가 뭐 과거에 2년 뭐 했다가 2년 6개월 지금 3년까지 교체 네. 주기가 늘고 있고 스마트 수요가 작년에도 한 두 자릿수 감소를 했습니다. 네. 한 소비자가 사간 수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한 11% 정도 감소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전년에도 두 자릿수 감소했는데 네. 그 기준 대비 12%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예, 올해가 한 11억대 초반까지 아마 수요가 줄 것 같고 그래서 뭐 수요 주는데 삼성도 뭐 방법은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있어요. 여전히 폴더블은 이제 유일하게 공급을 네. 하고 또 2억 화소 제품인 뭐 그런 고화소 제품에 대한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나머지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과거만큼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애플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중화권 회사들이 이제 신흥시장에서 네. 많이 마케팅을 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무적으로 너무 그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실흥시장에서 마케팅도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 또 상황을 보면 네. 아이폰을 리퍼폰으로 거기서 많이 사갑니다. 그렇군요. 그 수요가 이제 리퍼폰 시장이 네. 이제 과거 2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8천만 대인데 올해는 2억 대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만큼 교체를 안 하는 그러네요. 거죠. 예. 중고폰 고쳐 쓰는 거죠. 근데 그거 사는 사람들이 또 상당수가 아이폰을 위주로 주로 아이폰은 정가로 사기에는 좀 비싸니까 그쵸. 한번 철진한 네. 제품을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아이폰의 생태계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계속 그 제품만 사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삼성 파운드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미 있는 매출액 성장을 하려면 스마트폰에 일단 수요가 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구조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의미 있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쓸 사람들은 다 쓰고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교체하기 생산성이- 귀찮잖아요. 네, 그리고 귀찮죠. 글로벌하게 점점점 노령화가 됩니다. 네, 다 맞아요. 나이 들면 뭐 바꾸는 거 싫어져요. 안 사실은. 쓰던 거 써. 예, 그냥 이렇게 귀찮은 거예요. 생각하는 그래서 거죠. 예. 결과적으로 어지간히 뭐 고장 나거나 분실되지 않으면 안 바꿀 수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수요 자체가 과거에 노트북도 한때 핫하다가 지금은 팬데믹 때 네. 반짝했지. 그전에는 1억 6천만 대가 7년째 갔거든요. 저는 11억대 레벨다운 수준이 네.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아이폰의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스마트폰이 지지부진할 예정이라면 사실 그만큼 파운드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막 삼성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하긴 힘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요. 이건 참 사실 저는 예. 드리기 싫은 질문 중 하나예요. 괜찮습니다. 예. 근데 또 궁금해요. 드리기 싫지만 궁금한 예. 게 한때 삼성이 이제 10만 전자 갈 예. 거다.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예.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 요즘 계속 옥가창을 보게 되더라고요. 7만 원 초반에서 7만 원 초반에서 이제 안 움직여요, 또 네. 한창. 그래서 네. 이게 10만 원에 갈 거는 같은데 예. 그냥 들고 있을까? 아니면 예. 갈아탈까? 딴 걸로. 이게 네.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만 전자는 당연 올 거라고 보시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그런 거고 네. 지금 이제 파운드리의 핵심 고객들이 네. 이탈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메모리 반도체가 어쨌든 간에 뭐 올해는 실적이 적자잖아요. 네. 뭐 내년부터는 당연히 흑자 전환할 거고 그리고 지금 설비 투자를 삼성이 많이 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설비 투자를 뭐 50% 줄인다고 네. 하는데 삼성은 유지하면서 일부 제품은 또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 투자 안 할 때 이제 역발상의 그런 투자를 하면 뭐 2025년에는 점유율이 좀 의미있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 메모리가 과거 좋아질 때보다 좀 더 의미있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에 이제 뭐 기존에 좀 떠났던 파운드리 고객들이 매출로서 돌아오고 네. 아마 그 전에 아마 계약하고 막 그럴 거고요. 매출은 아마 지금 당장 나오기 힘들 거고 한 파운드리는 또 설계하고 고치고 그런 그쵸. 과정이 예. 최소한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25년 되면 뭐 실적 면에서는 좀 가능성은 있는데 또 주가가 워낙 선행하기 때문에 선반영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특정 주가를 언급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가 바닥이 될 것 같아요. 실적 면에서는. 네. 그리고 좀 유리한 건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에서 유일하게 혼자 설비 투자를 증가해서 과거보다는 점유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를 것 같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수요율이 좀 많이 개선됐고 또 설비 투자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또 이온화에 대한 니즈도 강하기 때문에 25년 정도에는 네. 아마 이제 2021년에 있었던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얘기 하겠죠. 미어도 다시 한번 그러네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이상이 강화된다면 뭐 불가능한 수준은 아닐 건데 뭐 네. 조기에 가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언제나 투자는 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예. 하니까 예. 그냥 10만 전자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컴백하는지 예. 점유율이 얼마나 메모리에서 의미 있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예. 투자를 지금 공격적으로 어쨌든 네. 힘든 상황에서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이거 분위기는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 그래요? 고객들의 네. 분위기는 네. 뭐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이랑 좀 예. 관계 개선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삼성 솔루션을 한 번도 안 썼던 네. 뭐 AMD 같은 어.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노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은 예. 엔비디아 물량을 이제 TSMC가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 또 좀 있으면 네. 제일 중요한 물량이 될 거고 네. 어차피 연간으로 보면 애플이 TSMC의 매출 기여도가 한 20% 후반 중후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폰 시대가 곧 금방 오잖아요. 고올 되면. 올 예정이니까. 예, 그래서 과거보다 엔비디아가 네.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다 보니까 AMD가 이제 좀 약간 이거 우리도 가면 이원화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움직임도 좀 감지가 돼서 아마 거래선들은 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우리 뭐 국내 기업들도 삼성 파운드리로 좀 요즘씩 조금씩 더 비중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가 사실은 이제 니트 TSMC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팹리스들의 네. 모든 거를 다 맞춰주고 생산하고 테스트하는 것까지 다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데 네. 그러니까 TSMC는 큰 회사들 마케팅에 집중하죠. 애플이든 뭐 엔비디아든 뭐 이런 콜컴이든 근데 약간 좀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은 디자인 하우스들이 이제 TSMC 역할을 하면서 같이 생태계를 네. 키워가거든요. GUC, R칩 이런 게 이제 TSMC의 대표적인 기업 디자인 하우스인데 네. 뭐 삼성도 이제 TSMC의 성공 전략을 많이 좀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디자인 하우스들도 요즘은 또 되게 이상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것도 그런 의지를 갖고 또 같이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디자인 하우스들이 TSMC의 팹리스 고객들을 좀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변화들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네. 또 우리 국내에 팹리스 또 생태계가 많이 또 좋아지고 있고 네. 뭐 MPU를 만드는 기업들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네. GPU는 아니지만 특정 목적으로 만드는 그런 엑셀러레이터 이런 쪽도 이제 오나노에서 만들거든요. 오. 그런 제품들이 네. 이제 또 삼성에 또 맡기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자동차 쪽이 삼성이 또 많이 드라이브를 네. 걸었는데 사실 파운드리 고객사는 언급은 자체는 안 돼요. 근데 언론에 나왔으니까 저희가 뭐 완전히 검증할 수는 네. 없지만 뭐 모비라이 같은 회사도 거래선으로 추가되고 일부 거래선들이 계속 추가된다는 얘기가 언론에 자꾸 나오죠. 그래서 저도 내 안에 들어가서 네. 정말 했는지를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삼성도 엑시노스 오토 비즈니스가 네. 있고 여기에 모비라이까지 되면 아마 이제 대부분의 자동차용 자율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들이 네. 이제 삼성이 다 그 대응하기 때문에 네. 뭐 결국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면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저는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당장 나오는 숫자는 뭐 매출 줄고 그쵸. 뭐 실적 나쁘고 뭐 그러겠지만 정말 물밑에서는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한 2년 뒤에는 성과로 나올 거고 그러면 2년 하면 너무 먼 거 아니냐 하는데 네. 또 주가는 선행합니다. 뭐 올해 바로 네. 투영되기는 힘들겠지만 24년에는 25년에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는 게 가시성이 보이면 내년부터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올해 반영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올해는 좀 힘들고 예, 그래서 내년 정도.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죠. TSMC를 그대로
쫓아가면 돼요. TSMC가 잘하는 영역을 그대로 복제하면서 네. 벤치마킹하면서 간다면 고객들의 니즈는 TSMC한테 100%다 쓰는 거 그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원화를 했는데 그게 편하고 좀 더 싸고 그러면 그렇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고객들은 안 불편하거든요. 네. 가격만 좀 비싸. TSMC 웨이퍼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한테 갔는데도 하나도 안 불편하다. 근데 웨이퍼 가격까지 싸다. 그러면 이원화를 안 할 이유도 없는 네, 거죠. 그건 또 말이 필요 없는 영역이 되겠네요. 예, 예. 네. 요즘 분위기가 2차 전지 위주로 좀 흘러간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네. 이 에코프로 그렇죠. 와, 이제 2차 전지를 좀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는 주식도 있고 네. 실제로 뭐 성장성을 비교해 보면 반도체는 이제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2차 전지다 이런 얘기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성장성은 제가 봐도 네. 2차 전지 쪽이 되게 높고요. 네. 그리고 뭐 전동화되고 예. 전기차 보급률은 계속 올라갈 거고 성장성은 되게 높고 네. 사실 저희 에너지도 2차 전지 되게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 저희 회사 담당 네. 에너지도. 그래서 네. 저도 가끔씩 같이 얘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을 뭐 과거 네. 몇 년 전에도 제가 BYD도 다녀왔고요. 아, 비아디오. 진리라는 또 중국 기업도 직접 중국 가서 다녀왔고, 또 도요타도 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저희 에너지랑 같이. 네. 요즘에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랑 좀 같이 고민을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봐도 2차 전지 업종은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눈에 보이는 가치성이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가 전동화되는 거는 네. 분명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저는 뭐 정말 어.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실체가 있잖아요. 네. 매출이 나오고 그쵸. 이익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되게 여전히 좋게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 종목들이 이제 네. 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미래를 많이 투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경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저는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랑 비교하면 좀 다를 것 같아요. 반도체는 역사가 길잖아요. 예. 어떤 우리 메모리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쭉 좋잖아요, 앞으로. 그쵸. 그거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업종이. 네.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많이 받는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죠.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네. 방향성은 뭐 2차 전지가 사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에 딱 보이는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익도 네. 나고 매출도 그러니까요. 나는데 그냥 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만 이 미래 가치를 너무 많이 선반영해버리면 나중에 오를 여력이 없을 것 같기도 그냥 하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예. 다 반영하면 그다음부터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네.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 참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2차 전지도 그 경쟁 구도로 볼 게 아니네요. 그냥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잘 가면 사이클이 좋고. 다른데요. 네. 2차 전지는 이제 아마 예. 계속 사이클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최소한 매출액은. 네. 근데 이제 반도체는 매출액이 우리 기업들은 뭐 특히 뭐 많이 줄었다가 네. 올라갔다가 올해 사실 디램 시장이 40% 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네. 비교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장은 하나는 계속 올라가고 하나는 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 어떤 게 가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전지 업종이 더 네.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받아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예. 네. 물론 이제 그건 네. 있죠.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예. 세계 시장 1, 2기업으로서 네. 지위가 쉽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상당히 산업의 변동성은 있지만 네.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미 잡아난. 예, 그런 우리가 거죠. 우리가 네. 이제 1, 2등 확실히 하고 네. 있으니까. 근데 2차 전지 쪽은 이제 경쟁 구도가 변할 수는 있으니까 산업은 성장하는데 우리 기업이 이제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을까에 네. 대한 그거는 제가 봐도 분명히 이제 네. 디베이트 할 만한 논쟁거리는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반도체랑 좀 다른 점이고. 네.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은 분명히 높은 건 분명합니다. 네, 기업의 옥석거리기도 좀 잘 해봐야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삼성전자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전자만 얘기하기에는 또 놓치고 갈 수 없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지 하이닉스 중요한 않습니까? 기업이죠. 네, 그래서 근데 뭔가 자꾸 국내에서는 삼성 예. 삼성 다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중요한 이 반도체 회사로서 지금 상황이 네. 일단 여기는 지금 중국 쪽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 네. 공장이 있죠. 예, 네, 그쪽- 공장이 많이 있죠. 중국에. 네, 중국 공장이 있고 미중 무역 분쟁에 그러다 보니까 좀 네. 걸려 있고 네. 중국 생산을 지금 축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국에서 사업 철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최태원 회장은 일단 철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한 상태고요. 근데 저희가 또 돈도 넣어야 되잖아요 중국 예, 예. 쪽에. 예, 예.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은
사실은 그 공장 인수대금이며 뭐며 철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SK가 뭐 일본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동시에 들리는데요.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중국, 일본 뭐 이런 투자 얘기 나오고 또 어쨌든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SK하이닉스는 많이 힘들까요? 지금? 네, 뭐 지금 힘듭니다. 사실 적자 나는데 안 힘들 수는 예. 없고요. 다만 이제 열심히 또 R&D를 많이 해서 뭐 네. HBM 제품들은 또 뭐 HBM3는 특히 지장기를 주도하고 있고 네. 또 일부 DDR5 제품도 하이닉스가 또 잘하는 게 많아서 네. 뭐 D램 쪽에서는 그래도 좀 경쟁사들보다는 조금은 이제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랜드는 또 이게 이중고거든요. 왜냐하면 슈퍼컴퓨터가 지금 네. 핫한데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SSD를 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랜드 수요는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또 하이닉스가 인수한 솔리다임이 또 랜드를 주로 만드니까 그 관련된 또 적자는 2배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고 중국 공장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특히 뭐 솔리다임이 이제 중국의 공장이 이제 대련에 1공장이 있었고 이제 네. 2공장을 이제 좀 아마 지을 건데 여기는 뭐 못 나옵니다. 인수하는 조건이 반독점을 네. 풀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대련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라는 조건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은 뭐 철수가 안 이제 되고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시하고 이쪽에 있는 네. 기존 디램 공장도 사실은 뭐 되게 중요한 하이닉스 공장이고 그리고 사실 미국 정부의 그 규제도 네. 중국 로컬 기업들한테 주로 해당이 되고 아. 우리 기업들은 장비를 이제 네. 1년 단위로 이제 갱신하면서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 비즈니스는 중국이 놓칠 수 없는 또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매출의 30%가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인구도 많고 PC하고 스마트폰에서는 또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비즈니스는 당연히 또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장비 조달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기업들이 또 장비 조달에 애로들이 네.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로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중국 장비를 또 써요. 중국 장비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공정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중국 로컬 기업들은 좀 범용 저가 위주로 좀 갈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는 또 하이닉스한테는 기회가 되죠. 좀 좋은 제품들은 네. 또 경쟁이 좀 덜해지니까 우리 기업들이 또 계속해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생산과 관련해서는 네. 미국 정부에 계속 뭐 삼성도 어쨌든 랜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미국에 우리가 왜 대상이 되냐, 그러니까요. 우리는 좀 예. 그걸 좀 해소시켜 달라 그런 요청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또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뭐 삼성은 텔러시에 지금 뭐 1기, 2기까지 투자할 생각이고 하이닉스도 지금 첨단 패키징 쪽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또 신청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도 많은 보따리를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에 네. 대해서 미국에서도 뭐 불편함을 주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실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오고 그때 예. 백악관에서 뭐 예. 우리 기업들 부르고 막 예.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인가요? 이거 들고 그렇죠. 예. 할 때 제가 어떤 심정이었냐면 예, 저. 이재용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이 아닌데도 진짜 힘들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먹고 사는 게 원래 다 네. 힘듭니다. 비즈니스 그래서, 세계 뭐 평온은 잘 없습니다. 제 걱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예. 있는데 약간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이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가운데 딱 기업이 껴있는 형국이라서 예, 예. 이 회사들이 이 미중 갈등이 해결 안 되면 계속 골치가 아프려나 싶었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이거 해결될 때까지 그냥 그 뭐 기다려야 되나요? 어차피 뭐 네. 칩 워도 있고요. 요즘 네. 나온 책도 있고 네. 뭐 미국도 이제 중국과의 그 주도권 패권 경쟁에 있어서 반도체랑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의 그 고도화된 뭐 네.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제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어느 순간에 중국이 좀 머리를 숙이고 우리 네. 앞으로 이제 지적재산권을 지키면서 뭐 합리적인 가능에 따르겠다고 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수는 있지만 뭐 그거는 언제 될지 아니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무기에 들어가면 네. 전체적으로 많은 좀 경쟁력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
패권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재를 계속 가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 기업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제재랑은 주로 해당되는 거는 로직 반도체거든요. CPU, GPU 이런 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이라서 제재에서 네. 뭐 크게 영향받을 건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많이 하면 중국 정부든 중국 뭐 통신사든 네. 아니면 중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적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니까 그에 따른 뭐 피해는 좀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뭐 공급을 못하고 패권 때문에 우리가 뭐 엄청나게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약간 좀 기우인 거죠? 예, 가장된 측면이 좀 있고요. 아예 없다기보다는 네. 뭐 정말 본질이 아닌데 아, 우리가 네. 마치 그렇게 물론 뭐 영향이 아예 네네.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정말 큰일 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뭐 특히 중국 로컬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기회 자체를 네. 미국이 또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잠재적인 경쟁자가 좀 사라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미국이 네. 제재하니까 우리 맞아요. 기업이 그 자리를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뭐 가만 안 두겠다고 뭐 말을 했나 어쨌든 네. 그러지 마라 그랬겠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기업도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게 마이크론이 공급했던 완제품 회사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공급했던 뭐 서버랑 스마트폰 네. 만드는 회사는 또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삼성은 마이크론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객이 점유율이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네. 거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거 감안해 보면 뭐 미국 하원에서 뭐 그런 얘기 해도 그게 그러네요. 실질적인 규제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이질 삼에서 뭐 어차피 미중 간의 갈등이 뭐 네. 지금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2018년부터 계속 네. 있어 왔기 때문에 다 그에 대한 뭐 다양한 네.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한 것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워스트 시나리오 안에 포함시켜 놨을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힘들군요. 네, 가늘고 길게 말고 굵고 길게 가는 예. 이 국내 반도체 기업이 되는 날을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도 네. 함께 오실 수 있을 테니까요. 반도체 전쟁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네. 최근에 이거 참 네. 사람을 참 자괴감에 빠뜨리게 하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못 네. 산 저 같은 경우는 네. 항상 껄무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엔비디아도 이제 400불 네. 중반까지 왔죠. 네. 뭐 최근에 550불 네. 목표 주가도 나왔고. 자, 엔비디아 지금 주가는 AI GPU에서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가 네. 이제 특히 생성 AI가 네. 중요해지면서 네. GPU 중심으로 가는 거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 중심으로 세상이 바뀐다는 거는 네. 일정 부분은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DGX H100이라는 서버를 설계를 합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CPU를 2개를 넣고 GPU를 8개를 꼽는데요. 그 CPU는 다 예부 조달을 했습니다. 인텔이든 AMD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컴퓨텍스에서 공개도 했고 DGX GH, 그러니까 네. G가 그레이스고 H가 하퍼죠. 네. 그리고 2개니까 200입니다. 그 서버에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그레이스 CPU가 탑재가 되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GPU랑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제품을 처음으로 자기들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녀와서 좀 이게 정말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을 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뱅크야 뭐 통신사니까 크게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아주 미미할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 칩을 테스트를 이제 메타,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칩의 장점은 바로 GPU 옆에 니어 메모리인 HBM을 CPU가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데이터의 전송과 그다음에 메모리의 레이턴시를 줄이면서 전력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소프트뱅크에 물어봤어요. 왜 어려운 도전에 네. 먼저 마루타가 되냐고.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많이 제고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니어 메모리가 그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투자 비용도 중요하지만 네. 관리 비용이 더 중요합니다. 오펙스라고 하죠. 전력 네. 요금이 너무 비싸면 그쵸. 되게 이제 힘드니까. 클라우드 회사든 예. 통신사든 부담이 되는데 이제 그게 전력 사용 효율성을 제고해준다면 충분히 저는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빅테크가 이제 그걸 의미있게 써버리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왜냐하면 서버용 CPU는 막대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 거기에서 정말
파일을 크게 가져가면 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서버 쪽 시장은 좀 네.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인텔의 X86 뭐 제1 CPU에 대해서 좀 낙인이 돼 있어요. 쉽게 바꾸기를 하면 너무나 불편하고 또 기존 거를 네. 다 걷어내는 게 그래서 뭐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바로 이제 이게 의미 있게 침투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신규로 짓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게 반영되면 주가는 저는 한 번 더 재평가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엔비디아 여러 비즈니스를 합니다. 옴니버스든 다양하게 디지털 트윈이든 다 네네. 하지만 또 자율주행 쪽으로 또 되게 잘하고 매출액이 올해 1분기 자율주행 반도체 매출액이 작년 1분기보다 110% 늘었습니다. 두 배 늘었어요, 두 배. 그래서 뭐 우리 뭐 국내 네. 현대차 그룹도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엔비디아 솔루션을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가 반도체를 직접 하니까 완성차 회사들이 그런 자율주행 반도체를 할 수는 좀 힘들잖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뭐 시간이 지나면 자율주행의 탑기어는 올라갈 거고 그리고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사실 드론이든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든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수성 택시 그 날아가는 그렇죠. 택시에도 UAM에도 들어갈 수 네.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그런 모빌리티 쪽으로도 네. 아직은 많이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모빌리티 쪽에는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모비라이라는 뭐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퀄컴도 이제 네. 호시탐탐 요 시장을 네.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삼성도 엑시노스 오토를 하지만 네. 그렇지만 현재는 제일 강한 회사가 뭐 테슬라와 그다음에 테슬라 반대되는 진영에서는 저희는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더 성과를 내면 주가는 좀 계속 저는 재평가될 수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파일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 네. 매출액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GPU의 이 성과가 중요한데 그러네요. 네. 뭐 그 부분은 좀 주가가 빨리 올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내년 3분기까지는 저희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형 GPU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주가도 그걸 또 일정 부분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주가는 실적이 잘 나오면 가겠죠.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그 매출액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비트하고 그 다음 분기, 3분기에도 매출 늘 것 같다, 네. 늘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주가는 가겠지만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이 좋아도 올라가는 폭은 완만할 거예요.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가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CPU에서 네. 인텔의 점유율을 뺏어간다거나 그러니까요. 자율주행 네. 시장이 팍 커졌을 때 단순하게 자동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로 간다면 그럴 때는 또 주가가 한 번에 또 반영을 순간적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때는 또 레벨업이 되겠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물론 또 일시적으로 분기 실적이 뭐 직전 분기 대비 줄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것만큼 좋은 또 또 내려가는 주가 요인이 하락에 없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원인이 하여튼 좋은 핑계는 네. 없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수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네. 엔비디아의 그 DGX 서버에는 그래픽 카드를 8개를 꽂으니까 네, 8개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클라우드 회사들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큽니다. 너무 비싸게 받아요, 사실은. 왜냐면 공급사가 없으니까 별로 네. 경쟁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또 NPU라는 만드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엑셀러레이터 NPU나 비슷한 얘기긴 한데 가속 컴퓨팅 반도체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그 제품의 성능을 많이 높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TPU, 네. 그 다음에 아마존의 트레니움, 네. 뭐 이런 제품들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걸 많이 쓰면 또 내년 말이 되든 뭐 쓰면 네. 그 서버에 GPU를 적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그렇게 되겠네요. 부분은 이제 네. 주가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아까 제가 네. 말했던 CPU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고 네. 부정적인 거는 GPU가 내년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원가에 대한 네. 부담 때문에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ASIC 설계를 해서 이제 NPU를 써서 GPU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네. 8개 쓰는 거를 몇 개로 줄이고 그리고 NPU를 네. 많이 쓰면 맞고. GPU 수가 네. 줄겠죠. 그거는 제가 봐도 좀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는 네. 조금 이제 조금 성능을 더 깎아주고, 높이고 좀 네, 깎아주고, 깎아주고. 예. 그러면 또 이게 또 네, 그러기 눈치를 때문에. 좀 봐야겠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일부 솔루션도 네. 있지만 이 전방위적으로 이 생성 AI 투자를 클라우드 회사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통신사업자도 네. 하고 슈퍼컴퓨터는 보면 국가에서도 많이 그렇죠. 가죠. 인공위성, 그다음에 날씨예고 뭐 일본 하면 푸가추, 그다음에 미국 하면 오로라 이런 네. 애들도 국책 사업들이 슈퍼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괜찮을 겁니다. 내년 3분기까지는 최소한 저희는 실적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 보장이 봅니다. 돼 있는 그 한국 정부도 최근에 뭐 엔비디아나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한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으니까 우리도 국가에서 개발자들이나 회사들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결국 또 사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GPU는 또 네. 그런 쪽은 또 네. ASIC 설계가 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엔비디아 솔루션은. 네, 여기저기 고객이 많은 걸로. 예, 그래서 네. 수요가 확산되는 속도가 잠재적인 경쟁자가 네. 나오는 것보다는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네요. 당분간은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자율주행 쪽. 네. 네, 그쪽은 사실 그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됐을 때서도 봤거든요. 네. 그 GPU 그 게임 쪽에서 예. 뺏어온다고 하면 좀 그런데 게임 쪽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쪽 데이터 센터 쪽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예. 예술이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시간 그렇죠. 흐름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렇게 교차하는 게. 근데 이쪽은 너무 파이가 아직은 작아서 제가 유익 있게 못 봤는데 네, 한번 봐야겠네요. 매출이 한 네. 5%인데 이게 어느 시점에는 한 네. 10%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앞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예. 그런 쪽도 투자자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이야기 사실 뭐 저희가 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조금 이렇게 뭉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투자자분들이 많이 네.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거론되는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예. 최근에 뭐 아주 미국을 대표해서 중국한테 한 대 맞았잖아요. 많이 아프지는 않을 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게 살짝 맞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망은 그럼 좋게 보고 계십니까? 마이크론도 네. 어차피 우리 하이닉스랑 네. 방향성은 비슷하죠. 지금 뭐 전부 다 이제 감산하고 있고 네. 그리고 설비 투자 한 50% 줄이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4분기부터 단품 기준으로도 올라갈 거고 네. 이렇게 DDR5, DDR4 합친 제품 기준으로는 이제 아마 음. 3분기부터도 반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마이크론도 이제 바닥은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요즘은 제일 수요가 뜨거운 게 HBM이잖아요. HBM이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네.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좋아지는 것보다는 D램 쪽에서는 좀 좋아지는 속도가 좀 슬로우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마이크론이 또 마이크론도 사실 다양한 얘기죠. 자동차용 메모리의 또 1등 기업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삼성이 보면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 계속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유율이 좀 빠질 수도 있고 해서 뭐 마이크론도 업황 따라 가겠지만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일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러 뭐 국제 정세까지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거를 좀 아우르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요즘 주식 시장이 사실 막 2020년 코로나 딱 터지고 주식 한번 하락하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사 모으고 그 뒤로 막 주식이 정말 폭등했잖아요. 예. 그때만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예. 지금이 기회야. 지금 이 시기를 견디면서 주식을 사 모을 거면 반도체를 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예. 사실 저도 반도체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한 큰 리스크를 잘 못 느끼겠거든요. 예. 하반기 반도체 주식 시장은 이제 이게 좀 단기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하반기는 좀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희 연말을 웃으면서 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저희가 네. 이제 2021년 사이클 네. 되게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고 네.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더 신중하게 좀 더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디램 가격이 9개월 오르고 빠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네. 연초에 1월 달에 오르고 이제 10월부터 바로 네.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사이클이었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설비 투자를 50% 안 한다. 아, 두 기업이.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까지 감산을 의미 있게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감산. 감산하면 이제 예. 보통 요즘은 웨이퍼가 투입돼서 칩으로 나오는데 4개월 이상 걸립니다. 네. 그러면 연말에까지 감산은 아마 삼성은 할 네. 것 같고 내년에도 수요 보면서 결정할 건데 내년 초에 원위치 시켜도 내년 4월 말까지는 공급 부족이에요. 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또 그걸 봐야겠군요. 예.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요즘은 신규 라인이 이제 램프업 되는데 2년 걸리거든요. 2년 이상 걸립니다. 네. 올해 투자 안 하면 2025년에 공급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디램 사이클은 네. 지난 사이클보다는 오르는 기간은 9개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반도체 주식이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길게 오르면 일찍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이제 디램 가격 오르는 것 좀 즐기면서 실적 성만이 높아지는 것까지 좀 확인하면서 아마 주가 흐름은 물론 뭐 원래 그 스토리였는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네. 엄청 튀어나오면서 HBM
다 내 주가, 내 퍼포먼스 반영해 하면서 네. 좀 미리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이닉스도 실적은 아직은 나쁜데 주가가 좀 미리 간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디렉션 자체는 괜찮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직 고정 가격도 오르지도 네. 않았고 또 이번에는 오르고 나서 좀 길게 디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에도 뭐 반도체 주식들이 뭐 좋은 성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들, 하이닉스 빼고요. 네. 나머지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좀 많이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돼 있는 회사들도 그래서 뭐 저점 대비 뭐 몇 배씩 오른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보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간에 정말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네.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올해 설비 투자를 유지하거든요. 조금 증가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떨까요?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가만 50% 줄인 걸 유지할까요? 아니면 나도 한번 조금 늘려볼까 할까요? 저 같으면 조금 늘릴 것 같은데. 설비 투자를 좀 늘리려고 네. 하겠죠. 네. 최소한 디램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낸드는 아니겠지만 네. 디램 쪽은 좀 늘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적 컨센서스, 그러니까 아. 범용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은 예. 사실은 AI 반도체랑 주가 차이는 많이 나요. 얘들은 네. 많이 오르고 얘는 살짝 오르고 있는데 얘들이 실적은 그러면 실제 뭐 나쁜 수요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쵸. 그러면 실적이 생각보다 좀 빨리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또 감산을 이제 네. 내년 초부터 공급이 부족한에서 원위시키면 이제 최소한 내년 2분기부터는 네. 소재 회사들도 매출이 올라가겠죠. 정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AI 반도체 회사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관련된 회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보셔야 네. 돼요. 실적 밸류에이션 보시면서 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 과거에 유명했던 소부장 회사들은 지금부터는 저는 리스크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을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예. 소부장 회사들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 사실 오늘 이제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이 그냥 투자하는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사실 쉽게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 뭐 삼성, SK, 그렇죠. 하이닉스 이 정도 들리는 이름만 이렇게 예. 보고 있는데 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네요. 저는 네. 한국 기업들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지만 네. 어차피 요즘 해외 주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들이 그 수요가 좋아졌을 때 미리 좀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분할 매수한다면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은 공부할수록 보입니다. 그 서프라이 체인, 공부할수록 전공정, 네. 후공정 다 보고 여기서 누가 1등이지, 누가 마켓쉐어가 몇 %지. 그러니까 마켓쉐어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네. 50% 하는 회사가 있고 1등은 20%, 2등이 네. 10%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은 예. 조금 다르지만 압도적으로 1등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팅을 해서 조금씩 그렇게 접근한다면 꼭 국내 주식 아니더라도 저는 투자 수익률 제고에는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일본, 대만을 막 가고 가끔 이제 중국이든 유럽 기업들, 뭐 미국 기업들도 미팅 가는 게 네. 이제 서프라이 체인에서 정말 수요 공급에서 어떤 식의 이상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산업은 뭐 하루 공부 안 하는 건 괜찮지만 네. 한 6개월 업데이트 안 하면 맞아요. 너무 바뀌어 네, 있어요. 그렇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제가 3월 달에 이제 좋게 코멘트했던 뭐 네. 일본의 기업들은 다 신고가예요. 저희 보고서에 뭐 CNH 이런 기업들. 네. 왜냐하면 올해도 웨이퍼 가격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 증시도 좋았지만 네. 신고가고 어드밴테스트 보니까 이게 칩넷이나 네. 이런 쪽에 그다음에 우리 뭐 2.5D 3D 패키징 하는 거 테스트하면 시스템을 테스트하니까 기존 테스트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제품을 네. 테스트하니까 장비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도 주가가 좋고 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그런 서플라이 체인의 넘버원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소부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잘 소팅해서 전체 반도체 사이클의 순서를 어느 게 먼저 좋아지는지를 보면서 좀 선제적으로 미리 길목지키기를 한다면 뭐 투자 수익률을 뭐 저는 충분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아파트 노근창 현대사진고 센터장님과 함께했고요.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파트 경제한 스팟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